안녕하세요. N1 원장 김범석입니다. 오늘은 여드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헤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일 때마다 짜주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하지만 절대 함부로 짜면 안 됩니다. 여드름이 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잘못 짜서 생긴 염증이 색소 침착이 남는 게 점처럼 보이게 되는 건데요. 그 여드름 염증 같은 경우는 절대 짜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염증을 안에 있는 농을 밖으로 배출을 해줘야지 염증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여드름 흉터가 남는 거라든지 아니면 색소 침착이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드름 모형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드름 모형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드름 크게 두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염증이 없는 비염증성 여드름과 여기 있는 염증성 여드름으로 나뉘게 됩니다. 비염증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여드름 흉터나 색소 침착이 남진 않는데요. 염증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염증 때문에 색소 침착이 남기도 하고 또는 여드름 흉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유는 여기 모형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비염증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염증이 없기 때문에 이 주변에 피부 아래쪽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고 하는 조직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세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겨버린 이 화농성 여드름 주변은 피부 연부 조직, 염증에 의해서 녹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라스틴이나 콜라겐과 같은 그런 피부 탄력을 주는 그런 섬유 조직들이 이 염증에서 녹아버리게 돼요. 녹아버린 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녹는 범위가 많이 커지고 회복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염증을 최대한 빨리 없애주는 게 여드름 치료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이 생긴 화농성 여드름이 여드름 흉터나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는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이 농을 밖으로 압출을 해서 배농을 해서 빨리 이 공간에 염증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끔 예방을 해줘야지 색소 침착이라든지 여드름 흉터를 예방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드름을 보이는 족족 짜는 것이 어떤 경우에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틀릴 수도 있지만, 화농성 여드름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아서 안쪽에 있는 농을 배농을 해주고 적절한 치료를 해줘야지 여드름 흉터나 색소 침착에서 조금 더 자유로우실 수 있겠습니다. 피부 모형을 한 번 더 들고 왔는데요. 피부 모형을 보면서 설명드리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상 피부 모형인데 모공에는 털이 있고요. 털을 감싸는 모낭이 있습니다. 그리고 털 주변에는 여기 보시면 방울같이 생긴 이 피지 샘이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지 샘에서 피지가 분비되면 털을 타고 모공을 통해서 피지가 분비가 되면 이 피지가 피부에 발리게 되는 겁니다. 성장기가 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근육이나 뼈도 크게 만들어주지만 이런 피지샘 자체도 크기를 크게 만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지샘 자체가 커지게 되면 여드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증이 없는 비염증성 여드름과 염증이 있는 염증성 여드름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피지샘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도 많아지게 되고요.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여기 각질이 피부 위에 주로 많이 쌓이게 되면서 모공을 막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커진 피지샘에 여드름균이 들어가서 증식을 하게 되면 이런 비염증성 여드름이 화농성 여드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레이저 치료를 해서 피지샘을 파괴시켜 준다든지 이 농을 압출을 해서 배농을 시켜준다든지 항생제를 먹어서 이 여드름균을 없애준다든지, 다만 치료를 해서 다시 좋아진 피부가 다시 한 번 더 호르몬 때문에 피지샘이 다시 커져서 여드름이 재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여드름이 재발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먹는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호르몬 조절을 간접적으로 유도를 해서 여드름이 재발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케일링이나 필링을 받으면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막힌 모공을 열어주고 각질을 정돈하는 그런 과정들은 여드름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필링이나 스케일링을 받아서 피부결을 좀 더 정돈해주고 식습관을 개선시켜주고 생활 습관을 개선시켜주고, 부가적으로는 뭔가 선크림을 사용하면 모공을 막기 때문에 여드름이 좀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원래 목적은 피지가 여드름균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 분비가 조금 과도하게 많아지거나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게 되면 여드름균을 더 이상 억제하지 못하는 물질로 바뀌기 때문에 피지가 오히려 여드름균을 증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원인이 생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크림을 항상 잘 발라주는 것이 여드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드름 스케일링과
콜라겐과 필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생활습관이나 먹는 것도 교정을 해주시고 선크림 도포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여드름 치료에 한 발 더 나아가시면 더 좋은 피부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여드름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초반에 여드름이 났을 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병원에 있는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게 된다면 나중에 여드름 흉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여드름으로부터 자유로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들이 유익했다고 하면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애니원 김범석 원장이었습니다.